딴 데 없는 그 옛날 400cc 슈퍼스포츠 리뷰. 지금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고회전 4기통 엔진의 쉬프트 사운드. 이제 1000cc로도 입문하는 시대인데 무슨 400cc 바이크 가지고 설레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시작은 초라하죠. 저는 21살에 바이크에 입문했습니다. 점수 따라갔던 대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편입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였죠. 알바와 학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행하다 보니 지치게 됐고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무척 좋아했는데 현실적으로 사기가 어려우니 바이크에 관심을 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부모님을 설득시켜 데려온 아이는 혼다 RV F400이었습니다. 당시 대구에 있던 매물을 겁도 없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가져오겠다고 한 용기가 대단하네요. 이종 소형 면허도 없었거든요. 다짜고짜 내려가서 용달을 불러 설레는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혼다 RV F400은 당시 400cc 슈퍼스포츠 바이크 중에서도 꽤 고급 기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슈퍼스포츠 바이크, 즉 레이서 레플리카 바이크가 시장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가장 흔했던 바이크가 혼다 CBR 400RR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고급진 가와사키 ZXR 400, 닌자 400이었습니다. 혼다 RV F400은 레이스 바이크였던 RV F750의 대중화 버전으로 일본 면허 체계에 맞게 400cc로 다운그레이드한 독특한 바이크였습니다. 근데 그 프리미엄 바이크가 국내에서 인기 있었던 일명 뿅카 소리, 4기통 소리가 아니라 좀 애매한 V4 엔진 특유의 소리를 내다 보니 인기가 없었고 가격도 오히려 CBR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매물 중 하나를 제가 데려온 것이죠. 레이서 레플리카라는 이름은 레이서를 복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알차라고 줄여서 불렀답니다. 유독 400cc 알차가 국내에 많았던 이유는 바로 옆나라이자 바이크 최강국인 일본의 면허체계가 400cc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종 소형 면허 같은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넘쳐나는 400cc 바이크들이 중고로 국내에 넘어와 이렇게 저렇게 마구석여서 중고 매물로 팔려다녔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쓰레기 재활용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젊고 돌았던 우리 20대에게는 축복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어 달 알바하면 충분히 4기통 알차를 살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앞서 말한 혼다나 가와사키 말고도 일제 브랜드는 다 400cc 알차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인기가 없었을 뿐이죠. 일단 야마하는 FZR400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흔치는 않았지만 제가 당시 400cc는 정말 종류별로 다 타봤기 때문에 이 야마하 모델도 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재밌던 게 똑같은 배기량에 컨셉도 똑같은 바이크들이었기 때문에 메이커별로 특색을 찾기가 쉽고 브랜드마다의 매력이 뚜렷이 다르게 느껴졌었습니다. 저 멀리 지나가는 바이크 엔진 소리만 들어도 메이커나 기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참 쓸데없는 재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는 GSXR400, 줄여서 R400이라 부르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은색 알루미늄 프레임이 기역자로 드러나 있었던 것에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터프해서 사람들이 이유 모르게 무서워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선뜻 올라타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던 바이크였습니다. 실제로 탔을 때도 일본 4대 메이커 중에서 라이딩 포지션이 가장 전투적이었던 모델로 기억합니다. 핸들바가 엄청 멀리 있고 연료 탱크는 마치 진짜 레이스머신처럼 기역자로 꺾여 있어 자체 홀딩은 잘 되는 대신 도로에서 설렁설렁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400cc 바이크들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을까 모르겠지만요.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 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